근데 전쟁과 재건 사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쵸. 좀 지긋지긋합니다. 네, 이게 맞아요. 좀 전쟁이 좀 끝나야지 이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둔화가 되든 뭐 맞아요. 이런 흐름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아질 텐데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전쟁에 대해서 전쟁 때문에. 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길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자원, 인원 이런 역량 측면에서 싸움을 길게 가져갈 수 없다고 좀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 싸움을 길게 끌어가봤자 본인한테도 좋을 게 없고 러시아한테도 좋을 게 없는 거를 알게 될 때가 곧 올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도발을 했죠. 이제 러시아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도발을 또 하면서 지금 계속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 푸틴이. 네. 뭐 이에 맞서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 안보에 좀 위협이 된다면서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이제 러시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한 것 같다고 지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예비군 복무 연령을 5년이나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전역하면 이제 계급이랑 연령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1그룹 같은 경우에는 35세까지, 2그룹 같은 경우에는 45세까지, 3그룹은 50세까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걸 5년씩이나 늘린 거예요. 병력 보충을 좀 위해서. 오. 따라서 이런 지금 군사적인 움직임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러시아 크림 대교를 좀 차단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죠. 러시아가. 이 크림 대교 같은 경우에는 크라스노다르 지역과 그리고 여기 크림반도에 있는 중요한 이런 전략 요충지인데 지금 여기서 폭발음이 들리고 이렇게 차단이 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쟁은 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원래 이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게 주도권이 러시아한테 있다 보니까 러시아 측이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지 않으면 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흑해를 통한 이제 곡물 수출을 막아버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난이 좀 우려가 되면서 그때 이제 곡물이랑 사료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작년에. 그래서 튀르키예가 이걸 좀 중재를 나서면서 우크라이나도 수출하고 그리고 러시아도 수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주장하기로는 이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 5월에 이제 흑해곡물 협정이 좀 연장이 좀 지연될 그럴 위기가 한번 드러났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흑해곡물 협정을 연장하는 대신에 지난번에 빠졌던 이 국제은행 통신협회 스위프트에 다시 연결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점점 계속해서 바라는 게 많아지는 상황이죠. 사실상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 날 내일 오전 6시까지가 이제 기한 만료인데 러시아는 사실 아직까지 별다른 말이 없었다가 제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는데 없었다가 네. 저희가 방송을 오는 도중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촉보가 어떤 떴거든요. 기사죠? 네. 이 흑해 곡물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사료 관련주들이랑 이런 곡물 관련주들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그쵸. 모멘텀이 또 발생을 했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더 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이 재건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일정을 마치고 나서 우크라이나로 좀 깜짝 등장을 했었죠. 주말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이제 재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도 정부와 좀 이제 내포돼 있다는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직 전쟁도 계속 진행 중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1,200조 재건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이 추정 금액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은 거의 2,000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끝나야지 좀 이게 어느 정도 추산이 될 텐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전쟁에 대한 이런 분위기 연출해 준다면은 장기화되면서 이런 금액이 훨씬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하고 있고, 어쨌건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좀 군사 물자나 그리고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오늘 아침에 지뢰 제거 관련주인 이제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던 이런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재건 수의 기대감에 이제 국내 건설 기계나 건설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더해주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키이우에 위치한 보리스필 국제공항 확장 공사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쟁으로 좀 운영을 좀 중단한 상태지만 이 보리스필 국제공항이 우크라이나 역의 수송량의 62% 그리고 화물 수송량의 85%를 담당하는 이제 가장 큰 규모의 국제공항이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고요. 현대건설이 이전에 뭐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싱가포르의 창의공항 그리고 페루의 친체르공항 이런 다수의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선택을 네. 받았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네이버도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생성형 AI 이 기술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뭐 이왕 좀 무너진 도시들을 다시 건설하는데 똑똑하게 짓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 이미 초토화가 된 도시들 하르키우, 리시찬스크 그리고 바흐무트 이런 지역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을 해가지고 디지털 트윈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생성형 AI 그리고 소버린 클라우드 등을 좀 제공을 하면서 국가 시스템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지뢰 제거 방금 얘기 드렸던 네. 그런 퍼스텍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지금 이 지뢰와 같은 위험물 탐지 그리고 지하시설 내에 이제 감시 진단 이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량 공급할 수 있다는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금 여러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징조들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네. 전쟁이나 재건 관련주들 당분간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료주도 있고 곡물주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관련주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가지고 오신 관련주 있을까요? 일단은 자 DY 파워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DY 파워가 네. 제가 지난달에 이제 히든픽으로 드리면서 이제 목표가를 달성했던 종목 중 맞아요, 하나잖아요. 맞아요. DY 파워가 유압 실린더 굴삭기. 네. 이 종목이 지금 사실은 이 종목은 지금은 진입하는 것보다는 거의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올라가긴 했어요. 맞아요. 지금 물론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지만은 힘이 여전히 강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은 네. 진입하기는 조금 무리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면은 뭐 이격이 벌어지기 전에 일부 물량을 조금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 비중을 점점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수익문을 챙기자. 그렇죠. 챙기는 게 오. 좋죠. 지금은. 네네. 아무래도 언제 또 갑자기 맞아요. 추세가 꺾일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다음 종목은 한컴 라이프 케어입니다. 네. 한컴 라이프 케어도 제가 지난주에 히든픽으로 가져왔던 종목이죠. 맞아요. 네. 이제 방독면이랑 제독 관련해서 그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컴 라이프 케어는 지금 계속해서 튀어주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힘이 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이제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준다면은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좀 이 과매도 구간도 탈출을 하고 추세를 새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조금만 네. 기다리세요. 한컴 라이프 케어는 조만간 나옵니다. 네네네. 그리고 오늘은 폴라리스 오피스. 이 종목도 한번
그 히든픽으로 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제가 히든픽으로 가져왔던 그런 종목 중 하나예요. 네, 그런데 오늘 진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네. 제가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변동성이 너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목표가를 손절가를 살짝 낮게 생각보다 낮게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손절가를 터치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딱 올라와 주면서 양봉 보면서 오늘 네. 상한가를 달성을 했죠. 조금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프네요, 이거.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지금 이때만큼 터져주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더 새로운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할 모멘텀이 더 보이고 있는데 아직 과매수 구간에 진입도 못했고 이격도 덜 벌어졌고 너무 아쉽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정말 아쉬워 보이네요. 네. 어쨌건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재건 관련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를 계속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재건 관련주를 엮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사실 이건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서 터진 거라서 어쨌건 네. 계속 관심 가져야 되는 것 같다. 재건 쪽으로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